자,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하도급법 제9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소급사업자, 자, 하청회사가 공사를 한 목적물에 대해서 검사의 기준이라든지 방법,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단 그 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예. 그리고 이 항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원청에서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사가 끝난 날부터 그죠? 목적물 수령한 날로부터 건설 하도급인 경우에는 하청회사로부터 공사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아까 말씀드렸죠? 10일 이내 합격했다 아니다 검사 결과 이런 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죠? 서면으로 며칠 내? 10일 내. 뭘로?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만약에 이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뭘로 본다? 합격한 것으로 본다. 겁니다. 이 기성 부분을 어쨌든 준공이든 간에 10일 내 통지 안 하면 합격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건설하도인 경우에 지금 하청회사로부터 공사 준공이나 기성 부분들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검사 결과를 뭘로?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것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앞에 살펴본 대로 10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를 안 하면 이게 아예 합격으로 간주해 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강력하게 한 이 취지가 뭐냐 이런 건데요. 하도급도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하자 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근데 원청사가 지금까지 우월적 많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 안 하고 미루거나 막 감리 확인, 기성 내지 준공검사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계속 대금 안 주고 뭐 이런 지연행위가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의 구제를 마련한 것이 바로 본 조항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행 후에 미통지 기간이 만약에 10일이 경과하면 그냥 아예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주의할 거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10일 안에 통지를 해야 되잖아요. 10일부터 대금 지급 시점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일 이내. 그냥 합격한 것으로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금 지급이라는 거는 이행 후에 60일 이내 지급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늦어도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하도급법 13조에 그렇죠? 예. 그 10일이 경과하면 합격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때부터 만약에 60일이 하도급 대금의 공사대금기를 지었다 그러면 간주한 된 날로부터 60일 고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근데 그 법에 기억나시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아까 진짜 막 하자도 있고 막 진짜 막 크랙도 가고 막 지체해가지고 남은 하도급 공사대금보다 손해배상 채권이 더 많다. 이런데도 과연 통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그 법에 그런 거 있지 그게 정당한 사유냐 과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내에 통지 안 해 지연을 해도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용서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요 사안에서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10일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지연 책임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지 통지 의무 자체를 면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우편이 다 마비가 되고 해서 그게 복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한 10일이 걸렸다고 치면은 그러면 10일 동안은 용서를 해주고 당연히 정당한 사유겠죠. 그 정도 천재지변이니까. 그리고 나서 10일이 이렇게 경과한다는 거지. 크랙에 갖고 이 공사가 하자가 많으니까 나는 아예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검사 결과 통보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가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누구? 원사업자, 원청이 돼야 된다. 당연하죠. 내가 10일 내에 서면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안 받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한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지. 그죠? 내용 증명으로 언제 이렇게 5일 되자마자 통보를 했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지 의무 해태, 이거 해태라는 것은 게을리한 거에 대한 정당 사유, 이거는 당연히 원청회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없이 1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합격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취지는 뭐냐면은
합격하는 거 보기 때문에 대금 제급 채무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합격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사업자가 소급사업자 원청의 하청한테 그 공사 대금을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만약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왜냐하면 합격을 했으니까 지급해야 되잖아요. 하면 달리 대금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거는 시정명령과 가지금 부과를 받는 거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내에 통지 안 하면 무조건 합격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아까 지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면 원청에서 뭘 해야 돼요? 상계항변을 해야 됩니다. 서로 깐다. 너 공사가 너무 많고 지체상금이 있으니까 의사표시로 상계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설사 10일 안에 여기 10일 안에 이 통지를 안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공사 대금 지급기일이 만약에 그 바로 돌아왔다고 가져가면 여기서 상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계를. 예. 상계를 해서 공사 대금 지급기일이 만약에 여기고 그 10일은 경과하고 요 사이에 이렇게 기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예. 상계를 꼭 해서 대금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지체상금이 훨씬 더 많다. 하자와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공사대금을 주고도 남는다. 그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상계의사표시나 내용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10일이 경과하고 거기다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넘어가면 그때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도급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립된 법원의 태도입니다.